함수에 관한 표현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1학년 때 뭐 하긴 했는데 그걸 잘 알고 있는 학생도 있고 잘 모르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알기는 아는데 뭔가 불안한 학생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결국 우리는 이런 걸 뭐 때문에 배우죠? 문제 나오면은 맞추려고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말은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식으로 풀어야 되고, 어떤 말은 식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단어를 봅시다. 단어를. 자, 68번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서, 실전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서 이 표현을 생각하면 됩니다. 68번에 나오는 중요 단어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어별로 이런 단어나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생각하세요. 감소함수이다. 감소함수이라는 뜻이 뭘까요? 뜻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x가 커지면 식이 작아지는 것. 자, 이거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식으로 하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줄 모른다면. 감소함수는 x가 커지면 식의 크기가 작아지는 걸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로그 2분의 1x 같은 거잖아요. 자, 이 식은 미수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x가 커지면 전체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감소함수 맞다고요. 그럼 증가함수는 어떤 거겠어요? x가 커질 때 식이 커지는 거. 자, 그런데 감소함수는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그래프를 줍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감소함수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어디를 보든지, 자, x가 커진다는 표현은 그래프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쭉 진행되어 갈 때 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감소함수예요. 근데 만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어떨 때는 x가 커지기도 하죠. x가 커질 때 식이 커지기도 하죠. 어떨 때는 어때요? 작아지기도 하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이러면 감소함수라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거는 감소함수도 아니고 증가함수도 아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볼 때는 계속 내려가고만 있을 때, 이럴 때는 감소함수라고 하는구나. 쉽게 말하면은 반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내려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감소함수가 그림으로 볼 때는 많이 봤는데, 식을 보고 그림 생각 안 하고도 한 방에 알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마이너스 x 승은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증가함수. 자, 이 방향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미수가 2보다 작아요. x가 커지면 지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작아지죠. 그런데 미수가 1보다 작으니까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는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니까 x가 커지면 식은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 그러면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식의 모양 보고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단어구나. 그러니까 이 단어를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3번 같은 경우에 점 1,0을 지난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3분의 1의 x선의 그래프를 내가 싹 그린 다음에 이게 1,0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이런 거 찾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점을 지나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주어진 식에 y = 3분의 1에
x승이라고 주어졌을 때 x 자리에 1 넣고 y 자리에 0 넣어보라는 얘기입니다. 0 넣어봤더니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등호가 성립 안 하죠. 그럼 지난다, 안 지난다? 안 지난다. 그러니까 어떤 점을 지나느냐 이런 말도 실제로는 그림을 그려서 한다? 아니, 이것도 식으로 생각하는 말이구나. 식으로 대입 가능.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명확해지면 되는 겁니다. 또 한번 볼게요. 대칭에 대해 있습니다. 대칭에 대해서. y 이퀄 3의 x승의 y축 대칭. 자, y축 대칭이라는 것은 실제 그림으로 따지면 이래요. x축과 y축이 있는데 이런 놈이 있는데 이걸 y축 대칭이라면 이 점이 이쪽으로 가고 이 점이 이쪽으로 가서 생긴 게 y축 대칭인데 이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y축 대칭이라는 말도 이건 식으로 생각한다. 본래 있던 식을 y축 대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어떻게 하면 됐어요? 오, 이 표정 위험한데, 나중에 딱 정리해놓고 나중에 다시 풀어야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리입니다. 이걸 외우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걸 외우셔야 되는 것. 나중에 따로 책 찾아봐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책 찾아보면 더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만 푼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노트에 적어놓고 외우면 되는 겁니다. y축 대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분이 어떻게 하면 된다? 예, 여기서 이제 하나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답은 맞춰요. y축 대칭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인식입니다. 잘못된 인식. 답은 똑같은데 정확한 방식. y축 대칭을 하려면은 이런 느낌이어야 됩니다. 여기 있던 x 자리가 가로로 변한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가로에 대입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대입된다 이런 느낌으로. 그게 아니면 이제 나중에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x축 대칭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x축 대칭? y 자리에 가로를 치고 거기에 뭘 넣는다?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는 것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평행이동이 있죠. 평행이동.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대칭이동, 평행이동. y 이퀄 3x인데 x축 방향으로 3만큼 2만큼 할까요? 2만큼 평행이동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빼기 2 이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x 자리에 가로를 만들고 x 빼기 2 이렇게 넣어줘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넣어줘야 이게 중요하다. 가로를 만든 다음에 그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y 자리에 가로를 만들고 y 빼기 2를 넣어주면 된다. 이게 평행이동. 그래서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실제로 그림을 그려놓고 대칭이동 시키지 않는다고요. 자, 이건데 가로를 치고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요거 하나만 하고 쉴게요. y 이퀄 3의 2x승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후에 y축 대칭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오해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천천히 찾아줘야 됩니다. 이만큼 평행 이동시킬 때 이게 이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x 자리를 가로로 바꿉니다. 3의 2 곱하기 가로 해놓고 가로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니까 x 빼기 2를 넣어서 만들어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y축 대칭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요걸 가지고 y축 대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x 자리를 가로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y 이퀄 3의 2에 마이너스 2인데 여기에 x 자리에 가로라고 해놓고 여기에 뭘 넣는다? y축 대칭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로를 치고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마이너스만 붙인다 플러스만 붙인다 그렇게 하면은 곤란하다. 그래서 뭐 했다? 평행이동과 x축 대칭 y축 대칭,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을 식으로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역함수부터 다시 하겠습니다.